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 다음 주 흐름까지 지켜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요즘 저희 베스트 30에 대한 관심이 참 뜨겁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종목이 공개되기 전까지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다루게 될지 이 유튜브 채팅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럼 오늘 금요일 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여기에 검색 상위까지 5개의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베스트 30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역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오늘 기관과 외인 이 수급의 공통점은 좀 경기 방어주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주들 그리고 하나생명, LG유플러스, 한국전력도 역시 수급이 계속해서 강했고요. 여기에 기관은 오늘 실적 발표한 현대모비스, 외인 같은 경우는 방산주인 한일단조 혹은 재건주로 분류되죠. SG 등에 좀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급등주 중에서는요, 이 테슬라 주가 급등 후에 테슬라 관련주로 분류된 에이징랜드와 YJ링크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30를 통해서 시장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각각 3종목, 어떤 종목을 선정해 주셨을까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 첫 번째 종목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한일단조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방산주들 좋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산주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에 가장 궁금한 점을 가지고 가실 텐데 지금 이 방산주들 속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방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 중에서도 뭐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매출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뭐 현대로템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 외에도 뭐 최근 들어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이런 방산주들 속에서도 옥석가리 어느 정도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한일단조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런 궁사적 긴장감, 해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방산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서도 이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급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 방산주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산주들 중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점이 바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점, 해외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이 방산주들의 주목 사실, 이 부분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꾸준히 지켜봐야 될 점 또 한 가지가 있겠죠. 바로 매출 증대 부분.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 여부 체크를 꾸준히 해봐야 될 텐데요. 이런 매출 증대 여부, 수출 증대 여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호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판매가 된 이후에 첫 번째 판매 금액도 굉장히 높지만 이후에 굉장히 큰 판매 금액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영업이익이 지금까지 크게 높아지지 않았던 방산주들도 지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도 이 방산주들 중에서도 정밀단조 제조업체로 손꼽히는 업체입니다. 항공 투하탄, 박격포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뭐 K9 전체라든지 항공우주 제품, 이 제품들 외에도 이런 제품군들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국내 이슈들도 방산주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폴란드 수출 이슈 그것에서 또 한 가지 호재가 나왔죠. 폴란드에서 이런 K9 전차 매수를 할 때 뭐 차관 없이 어느 정도 금융 지원 없이 현금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뉴스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 북한에서 파병한 이슈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한반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유럽 쪽이라든지 그 외 해외에서의 수주 증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방산주들의 흐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 안에서 옥석가리가 지금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한일 단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근 이 시장 환경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함께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 매출 증대,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동차 종목, 이제 네. 현대그룹, 현대모비스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불경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호경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 업종들이 저는 앞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후장대 산업들, 뭐 조선이나 자동차, 그리고 뭐 건설, 철강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건설이라든지 철강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후장대 산업 중에서도 제가 조선 그리고 자동차를 먼저 말씀드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환율이 다시 치솟고 있고 강달러 기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이 수출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만큼 먼저 강조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불경기 때는 글로벌 불경기 상황에서 조선은 지금 사실 어느 정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기와 무관하게 이제 친환경 규제가 시작되면서.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불경기에 전 세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호경기로 갔을 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전장 부품 수익성 중심 경영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외형 확장은 지금 불경기니까 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성을 좀 챙기면서 가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나아가자라는 기조고, 그리고 해외팔로는 계속 좀 늘려나가고 있는 기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경기 전에 지금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여러분들이 노려보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 업종은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불경기에 서서 호경기에 매도하면 수익을 내는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이지만 어려운 이유가 불경기에 도산하기도 하고 정말 부러지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에 민감하다는 건 그만큼 또 안 좋을 때 직격탄을 맞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또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생존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불경기에 생존한 기업들, 그리고 생존한 걸 넘어서서 다른 기업들, 부러진 기업들을 인수하는 기업들은 나중에 호경기가 됐을 때 그 무너진 기업들의 시장 파이까지도 모두 잠식해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국내 내수를 중심으로 볼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과 경쟁하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뭐 자동차 불경기로 인해서 사업성이 안 좋을 때 잘 버티고, 그리고 시장 확장을 꾀하고 있는 괜찮은 기업이다. 충분히 호경기가 됐을 때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향 매출 비중이 거의 90%에 달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명운을 같이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적 성장 대비해서 좀 저평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이제 잠시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순이익 캐파가 작년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불경기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순이익 캐파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잠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또 매출이 내년, 내후년도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익 캐파가 또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도 양호하게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도 현대모비스는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가 지금 외인들 수급을 강하게 이제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순환 출자 구조 역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고환율 시대에서 지금 수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호경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모비스 만나봤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해서 이 수출 그리고 불경기에 살아남는 기업에 주목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 한일단조 대응 전략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에서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한일단조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더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일단조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 현대모비스 대응 전략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를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자동차 기업으로 우리가 호경기를 바라보면서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경기가 좀 빨리 오고 현대모비스도 그 폭발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YJ 링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네. 종목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최근 뭐 한 달 사이 최근에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YJ 링크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신규 상장주들의 수급 부분 먼저 체크를 해드릴 텐데 네. 현재 지금 시장 자체 예수금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 그리고 섹터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시장 상황들 속에서는 신규 상장주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신규 상장주 이 YJ 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서 이 뒤에 후수를 드리겠지만 이 YJ 이 링크 외에도 신규 상장주들은 우리가 지금의 이런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꾸준히 체크를 해볼 종목군들 중에 하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YJ 링크 외에도 뭐 최근 신규 상장주인 웨이비스, 뭐 인스피언, 루미르 같은 종목군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수급적인 면에서 최근 들어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YJ 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에 뭐 좋은 이슈가 있었죠. 이 PCB 기판 전장서 부분 속에서 실제로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 중에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테슬라의 SMT 장비를 공급하는 추가 발주가 들어오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발주 외에도 추가적인 발주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기술력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뭐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지만 뭐 하이닉스가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그 외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반도체주들의 흐름 다시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흐름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안에서 이런 다양한 소부장제주들이 있겠지만 PCB 업체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YJ 링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이 SMT 공정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사용 측면이 굉장히 넓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 이 SMT 풀라인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의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이 테슬라라는 든든한 이 고객처도 확보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 회사는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술적인 부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 최근 들어 이슈가 나왔던 공급 이슈, 그 외에도 이 PCB 업계의 이 반도체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을 때 성장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꾸준히 한번 지켜봐도 좋을 위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30 송가람 대표님과 두 번째 종목 YJ 링크 만나봤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급등후에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특히 자세히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는 게임주 준비해왔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시장에 지금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섹터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뭐 방산이나 지금 금융주나 네. 그 제약바이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제 주류로 올라올 만한 업종을 어떻게 좀 볼 수 있겠냐면 먼저 꿈틀대고 있는 대장주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사실 올해 초에도요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은 그다지 제약바이오가 주류 업종으로 올라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먼저 독자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때 저는 게임주가 본격적으로 추후에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 이제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 제가 이제 좀 눈여겨봤던 거 중에 시초가 이제 크래프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제 그 섹터를 볼 때 주류 업종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보통 그 섹터의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차세대 대장주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봅니다. 그 기준은 그 섹터의 어떠한 종목도 그다지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 독자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뜻해요. 제약바이오로 뜻하면 지표 종목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조차도 좀 잘 못 가고 있을 때 알테오젠은 미리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표 종목 역할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지만 결국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대장주는 알테오젠이랑 리가켄바이오가 이번 씬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게임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터줏대감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3N, 뭐 NC소프트, 넷마블, 그 다음에 넥슨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게임의 지표 종목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대장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크래프톤이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NC소프트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번에 중국에서 리니지 2M 이게 이제 외자 판호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자 판호 발급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 허가권을 따냈다라는 것이고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구나. 리니지 2M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겠다.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샤오밍 타이지가 여기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됐는데 과거에 이제 작년 12월에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여기에서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두 번째로 또 NC소프트가 중국 진출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인 활로 개척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TL이라는 게임, 이게 이제 스팀에서 최대 동접자가 30만까지 올라오면서 흥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NC소프트 하면 뭐 블레이드 앤 소울, 뭐 특히 리니지 이 IP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효자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없을까? 이게 좀 생각되는 게 NC소프트였거든요. 리니지 너무 이제 원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받았고요. 뭐 아이온이나 다른 게임들도 많이 있긴 했지만 리니지 영향력이 워낙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작이 이렇게 흥행이 잘 나오고 있다 보니 이제 신작도 다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아이온2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NC소프트 쪽에서는 이 아이온2에 상당히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리니지 원툴이다, 너무 리니지에만 의존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그 NC소프트가 사실 아이온을 통해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아이온2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제 3N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3대 기업들이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다시 또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 그 내부적으로도 구조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자회사 물적 분할을 통해서 경쟁력을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자회사들을 분리해내면서 독자적으로 살아남게끔 하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측정도 좀 더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나중에 뭐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이 또 잘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NC소프트가 실제로 좀 기업이 회복될 만한 시점에 와 있는가 기술적으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넥슨부터 해가지고 다 같이 좀 안 좋은 사태 터지고 이럴 때 2021년도부터는 뭐 정말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이 날까 싶을 때쯤에 계속 떨어졌어요. 뭐 중간중간에 사우디 이슈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잠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엄청난 이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지하실을 뚫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바닥 딛고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좀 있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완전히 낙관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뭐 올해를 이제 딛고 나서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진율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역시도 이제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15%대 그리고 또 15%대로 두 자릿수 중반대까지 마진율이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일반적인 게임주들 마진율이 뭐 10% 중반이라고 하면 좀 실망할 수 있는 마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딛고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계속 개선되는지 여부를 내년 내후년까지 우리가 추정하면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NC소프트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그 3M 기업들이 올라가게 됐을 때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크래프톤이 정말 무섭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투자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크래프톤을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게임주 향방을 보는 데 있어서 NC소프트를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과 NC소프트 그리고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항상 이 게임주는 좀 신작 흥행 기대감 혹은 판호라는 단어가 붙으면 좀 더 주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NC소프트는 이 두 키워드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크래프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투자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보고 할게요. 이창대 대표님, NC소프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NC소프트를 바라보면서 크래프톤의 상방을 예측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둘 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 저희 YJ링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신규주 수급 체크 그리고 SMT 공정 회사들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10월에 데뷔한 신인입니다. YJ링크 수급 체크 말씀해 주셨네요. 이번에는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 만나볼 시간입니다. 송가람 대표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금융지주사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KB금융입니다. 이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 좋은 이슈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 이런 금융주들 그리고 보험주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것이 바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런 금융지주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금융업 관련 회사를 지배한 회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대표적인 배당주 그리고 저PBR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금융주다. 그 중에서도 이 금융지주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좋은 소식들도 있었고, 이런 밸류업 계획에 의해서 증권사에도 목표가도 계속해서 상향하고 잡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반기, 3분기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한 흐름이 나왔고, 이런 국내 최고 금융지주로서의 지위, 앞으로도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금융지주로서의 흐름, 매출 증가,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에서의 수혜 부분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가 꾸준히 이런 상승 흐름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PBR주들과 함께 보험주, 금융지주회사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꾸준히 가져가 보신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대장주로서의 자리를 더 굳건히 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도 이제 KB금융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4대 금융, 제1금융권 은행지주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서 탄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대장주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4대 은행 지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KB금융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연말 배당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배당주가 좀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미국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좀 안전자산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외국인의 순매수 러브콜 1순위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호실적 발표도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 나온다라고 하니까 실적까지 좋고 외인 수급도 좋고 그다음에 연말 배당까지 하면서 이제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역시나 이제 밸류 프로그램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결국에는 밸류 프로그램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을 주주들에게 환원까지 한다.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매입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 이익 캐파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배당과 같이 이제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주가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돌파를 할까 말까 하면서 간을 보고 있던 자리였는데, 이 장기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눌림목 이후 본격적인 슈팅이 오늘도 나와줬습니다.
추세가 한번 뚫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만큼 혹시 포트폴리오에 조금 안정성을 추가로 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밸런스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역시 KB금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KB금융에 대한 두 분의 대응 전략 정말 딱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 네, 밸류업 프로그램 앞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밸류업에 주목해 주셨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은요? 네, 금융지주 대장주로서 KB금융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대장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